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이번 주 CPI와 FOMC 이렇게 좀 큰 매크로 이슈를 앞두고 큰 상승도 하락도 없었던 좀 한 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2차 전지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던 가운데 다양한 테마군이 올라오는 흐름 그 자체가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배터리부터 전기차 충전소, 장비주들에서도 강한 반등세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충전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자사의 전기차 모두를 테슬라식 충전 규격으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충전소에서도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소로만 6년 동안 4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까지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의 충전소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고 오늘 좀 들썩들썩했는데 이제까지는 충전소 관련주들이 좀 이슈를 받았을 때 완전히 오늘의 이슈와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슈에 대한 확실한 중심을 잠시 후에 좀 전문가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 시장을 제대로 섭렵하는 시간 미다스 전문가님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림세가 좀 나온 쪽인데요. 지난주 한중 외교의 불씨가 시장에는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주들에서 흔들림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주말 내내 양국 대사들이 공방전을 팽팽하게 펼치면서 일각에서는 이 제2의 한한령이 이제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좀 위축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큰 매크로 이슈를 앞둔 만큼 시장이 어떤 소화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좀 더 주목되는 한 주인데요.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단단하게 세워보시죠. 지금 시장을 또 바삭하게 잡아주실 미다스 전문가님과 주식오락관 2부 함께 할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실시간으로 저희와 그 대응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나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익숙한 메신저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생방송 중에 필살기 종목으로 공략해드린 수익률입니다. 모아 데이터 83%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또 탄탄한 최고가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세 자릿수 수익도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률 통해서 또 생방송 꼭 시청을 끝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점 여실히 확인이 되고요. 최근에 공략해주신 노란톡방 수익률,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아바코가 당일 수익으로 또 이렇게 4% 육박하는 수익 챙겨주신 점 확인이 되고 휴맥소글 홀딩스는 7% 훨씬 넘는 수익으로 이 모든 수익률, 최근에 공략해주신 수익률이 통합 수익률이 180% 훨씬 넘는 수익률로 또 세 자릿수 수익 탄탄하게 챙겨주셨네요. 자, 이런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계좌에서 탄탄하게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특징 섹터부터 필살기 종목까지 오늘 방송 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타점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차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전략 또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식오락관 2부에서 함께 챙겨보시죠.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저번 주 한 주는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매주의 시작을 제가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주별 증시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항상 제가 시황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듯이 시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뭐가 있지? 이번 주에 수요일에 뭐가 있지? 금요일에 뭐가 있지? 그러면은 내가 화요일부터는 매수를 좀 보수적으로 해야겠다. 또는 금요일 날 뭐가 있으니까 목요일에는 내가 적어도 매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큰 틀의 계획은 좀 갖고 우리가 항상 시장을 좀 바라봅시다. 자, 오늘도 역시나 처음에 이제 시황 살짝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오늘도 좀 빠르게 시간 저번 주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후다닥 끝내버렸죠. 오늘은 처음부터 땡겨 놓고 시간을 좀 아껴 볼게요. 자, 이번 주 시작할 때 우리 앵커님이 큰 이벤트 시작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자, CPI. 자, CPI가 뭐예요? 물가죠. 글씨가 좀 이상해졌네. 물가지수 이거랑 그다음에 FOMC. 자, 지금 정신이 약한데. 자, 어찌됐든 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자, 요거는 수요일 날 밤. 요거는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현지 시간 말고. 요렇게 있는데 FOMC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죠. 금리를 결정짓는 요인 두 가지 뭐라고요? 항상 제가 말했어요. 진짜 이 정도면 외워야 된다. 물가랑 고용. 요 두 개가 높아야지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금리 인상을 못 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나 그냥 금리 인상할래. 이게 아니에요. 이런 기준이 있는 하에서 금리 인상을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하루 전날에 물가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평소에 FOMC를 앞둔 며칠 사이에서는 전망이 어느 정도 나와요. 왜? CPI가 보통 며칠 전, 정말 부족해도 며칠 전 또는 그 전주에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하루 걸러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어요. 지표가. 이래버리면서 지금 시장은 얘도 신경 써야 되는데 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CPI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분명히 파월 의장이 저번에 동결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네? 라는 지금 시각이 뭉글뭉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나스닥 차트를 피디님 굳이 띄워주실 필요 없어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냐면 저번 주 월요일하고 똑같아요.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위치. 뭐 물론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15,000포인트 아래에 있어요. 중요한 자리 아래에 있기도 했고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지금 고점에 있다. 굉장히 고점에 있어서 지금은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FOMC까지 있으니까 더 관망세가 심해지면서 이 자리를 안 벗어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마이크도 차고 막 이러는데 이제 앵커님하고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요즘 시장 어떨 것 같아요? FOMC 끝나고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앵커님이 그러더라고. 요즘 시장 보면은 막 올라가고 싶어 해서 미치는 것 같아요. 지수가 막 끝도 없이 올라가요. FOMC 끝나고 서도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꺼졌네요.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잠깐만요. 지우개가 되게 조그맣네. 지우려면 되게 힘들게 지워야 되네. 왜 이렇게 지우개가 조그만졌을까? 자, 어찌됐든 자, 지금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를 혹시 이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윈 황소. 지금 이 시장 자체를 야윈 황소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수 지금 오르는 거에 비해서 우리 종목들 다 오르나요? 지수 오르는 거 보면은 정말 가파르게 올랐어요. 1월 달부터 1월 달에 지금 저점이거든요. 1월 달이 바닥을 찍고 1월 달 상승 랠리를 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 증시든 우리나라 증시든.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거에 비해서 종목들이 똑같이 오르냐고. 이거면 강세장이에요. 왜?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미국도 S&P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지수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강세장이다. 지수만 보면 강세장이에요. 근데 종목도 강세장이냐고. 아니죠. 그래서 야윈 항소가 뭐냐면요. 굉장히 지수가 힘있게 올라가긴 해. 근데 특정 종목 특정 소수의 종목만이 이 지수를 끌어가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윈 항소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건강한 상승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제가 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거 어쨌든 이렇게 큰 틀은 지금까지 뭐 벌써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번 주 FOMC가 끝나고 나서야 조정이 시간 조정으로 갈지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갈지가 결정이 납니다. 언제 화요일만 돼도 사실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화요일에 우리가 화요일 밤에 CPI가 나오고 수요일 아침만 돼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지수가 딱 오르다가 저번 주 월요일에 여기였어요. 지금 뭐 이렇게 있지만 지금도 여기라고 그랬죠. FOMC 결과에 따라서 얘가 요렇게 조정이 갔다가 다시 엠파 파동이 나올지 또는 요렇게 옆으로 누웠다가 갈지 또는 여기서 이러고 바로 쏠지 요게 가장 위험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요걸 가장 경계해야 돼요. 왜냐면 지수랑 종목이랑은 물론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건강한 건 조정이 오고 올라타는 게 낫다. 이게 그나마 조금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결론은 지금 FOMC가 나오고 나서야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가격 조정일지 시간 조정일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의 시장을 조금 더 봐야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섹터별로 알아보기 직전에 우리 앵커님 잠깐 만나보고 갈게요. 네, 시장 분위기 좀 살펴주셨는데 저희 전문가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시장이 좀 오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보면 좀 강세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본 후에 올라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전략적인 부분을 챙겨주셨고요. 이 안에서도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군에 올라타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중에 또 전략적인 부분 오늘 특징 섹터와 또 필살기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그런 전략은 아주 단단하게 챙겨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전략, 타점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 섹터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정말 뜨거웠던 방산 쪽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산업, 특징산업 첫 번째로 가져와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방산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실적, 펀더멘탈 이런 게 좀 받쳐주는 쪽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그쪽이랑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제가 저번 주에 갖고 왔던 섹터 혹시 기억나세요? 디스플레이? 그건 이제 히든 종목. 조선. 조선. 조선이 작년부터 이제 수주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종목이 많이 안 갔죠. 근데 방사는 작년에 엄청 크게 상승 랠리를 보였어요. 근데 여기는 뭔가 정부도 이렇게 좀 띄워주는? 정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조선에는 사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같은 수주가 폭발적이었어도 방산이 작년에 유독 갔던 이유는 정책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는 요게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는 건데 그래서 조선은 못 간 만큼 더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방산은 계속 갈 겁니다.
계속 할 거야. 굉장히 어쩔 수 없어. 임팩트 있는데요? 2차 전지랑 방사는 내년에도 갖고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2차 전지는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맞아. 제2의 반도체 사이클이다. 예. 2차 전지는 항상 2차 전지는 지금 전기차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만. 나중에 반도체가 우리가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뭐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듯이 2차 전지도 전기차가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제 쓰일 수 있는 맞아요. 이제 저는 제 어떤 뭐랄까 하나의 진짜 배터리 종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2차 전지 거기 다음에 우리 그 있죠 풍력, 태양, 친환경 에너지. 요거 이제 방사는 사실 재료가 크게 보면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 있을 수는 있으나 보면 나오는 이슈가 사실 늘 똑같아요. 특히 제가 갖고 오는 건 더 그럴 거예요. 방산이 네, 보면 방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제가 큰 틀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갈 수 있는 이 섹터들을 제가 보통 가져와요. 특히 종목들도 보면은 저는 다 조단위 좀 이렇게 시총 무거운 네. 이런 좀 기업의 펀더멘탈 튼튼한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만 갖고 오고 또 섹터 자체도 물려도 사실 걱정 없어 이런 섹터만 지금은 공략을 하는 거죠. 왜? 아직은 시장이 조금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좀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금은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조금 더 그러면 방위 산업 좀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그래서 방산의 핵심은 결국에는 방산이나 조선이나 사실 모든 기업의 핵심은 뭐예요? 수주예요, 수주. 수주는 곧 뭐다? 얘가 성적표를 얼만큼 잘 만드냐, 돈을 얼만큼 잘 벌어오느냐를 우리는 수주에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연초에 기업들이 본인의 어떤 이 매출액 목표를 말할 때 수주 전망치, 수주 목표치를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게 전 세계 불황이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점수를 한 99점 맞는데 양보해서 내가 80점만 맞을게.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이제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방산 업황 자체가 전체가 좋아요. 나쁘지 않아. 왜? 무기를 사갈 애들이 많아. 이 러시아의 그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유럽들은 보통 방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누가 유럽을 쳐들어와? 누가 요즘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강대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전쟁 해봤자 저기 이란이나 맨날 걔네들 싸우는 애들끼리만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유럽 쪽에서 갑자기 화들짝 놀라죠. 그때서야 급하게 군대에 가서 창고를 딱 까보니까 엄청 오래된 무기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럽은 국방비에다가 예산을 절대 편성하지 않았어요. 일정 금액 이상을.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이 고객이 생긴 거죠. 어디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많이 공략을 해왔었고 그 종목 말고도 이제 여러 종목을 좀 했는데 지금도 방산을 우리는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그 들고 있는 종목들하고 또 새로운 종목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얼마치 갈 수 있을지 지금 이슈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지금 폴란드에 수출한 금액만 지금 6천억 원이 기록이 달성이 됐다라는 말인데 자, 이거 보면 되게 작아 보이죠?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20조 원대의 어떤 이 수주 계약 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20조 원 중에서 지금까지 6천억 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금액들은 들어올 예정인 금액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지금 6개월 벌써 반년 지났어요. 우리 1년에 반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기업들한테 추정치를 받아오거나 이 금액에 대한 추정치를 받아오려면 아무리 빨라봤자 저번 달 거예요. 5월 달 거. 근데 우리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추산 금액을 따져보니까 이 금액은 그 장갑차 있죠. 뭐라 해야 되지? 전차 대금이라고 할게요. 전차 대금만 지금 6천억인 거예요.
전차 대금 외쪽으로 전차와 그 밖에 이제 그 장갑 차량에 대한 이 수출액이 작년 한 해가 3,300억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0억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금액이 1월부터 1월부터 4월 4개월 동안 요거를 벌써 달성을 했어요. 이게 1년치예요. 전차 대금 제외한 항목이 이게 1년치인데 지금 4개월 만에 요거를 벌써 수주를 다 따놨습니다. 방산이 지금 이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돼. 20조 원이. 근데 이제 6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금액은 지금 훨씬 많고 지금 4개월 동안 이 수주를 받은 금액도 벌써 작년에 받은 거를 달성을 해버렸다. 지금 이런 거예요. 뭐가 말이 많았지만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수주, 성적표, 이것은 곧 실적을 뜻한다. 그래서 이 방산업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가 다 비슷해요. 대부분. 물론 시총 그 낮은 종목들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고, 자 차트를 좀 볼게요. 우리 시간 오늘 아껴 쓰기로 했잖아. 벌써 20분이 지났어. 자, 이 한컴 라이프 케어 이거 오늘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이름 가리고 우리 차트만 봅시다. 차트 어때요? 좀 널뛰기 하고 난리가 났어요. 위아래 꼬리 달고 막 이런 애들이 하루에 플러스 15% 됐다가 마이너스 20%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애들로 뭐 해야 된다? 단타 쳐야 된다. 시총이 1,500억짜리예요. 딱 단타 치기 좋은 시총의 캔들 자체도 단타 치기 좋게 널뛰기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수시로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만 해야 돼요. 매도 신호 딱 나갔는데 1분 늦게 봤는데 얘 여기에서 내가 매도 신호 날렸는데 1분 뒤에 여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안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매도 신호를 노란 톡방에서 시장가 매도 했는데 1분 뒤에 저 지금 봤어요 했는데 여기 와 있다고. 다 토해내요. 이런 종목 특징이. 그래서 수시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단기급 이상 들어가세요. 자, 어찌됐든 이 종목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 아세요? 이 종목? 저는 이게 방산 관련주인지 몰랐어요, 전문가님. 그죠? 네. 제가 우리 선유연구원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한컴 라이프 케어 뭔지 알아? 한컴 그 한글과 컴퓨터 이거 타자 연습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 회사예요. 그죠? 네, 그 회사의 자회사죠. 한컴 라이프 케어가. 옛날에 한글과 컴퓨터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마스크를 만든다는 맞아.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그때 미친 거 아니야? 무슨 한컴이 맞아. 무슨 그런 적 마스크를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네. 근데 방산? 그러니까 봐봐요. 그때는 이제 이 한컴 라이프 케어가 네. 컴퓨터 한글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코로나 터졌다고 마스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얘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무기 전략 체계 무슨 뭐라 그랬더라? 워리어 플랫폼 이런 식으로 국방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모나미가 화장품을 하는 그런 느낌의 이런 그런 신규 거죠. 사업 갑자기 이런. 은행이 자기 바이오 신약 만들겠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정부에서 20억 지원을 받았어요. 그 국방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받았으면은 있으면. 굉장히 호재거리지만 네. 어쨌든 모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잖아. 국방 사업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테마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한글을 쓰기 해요. 한글만 쓰긴 해요. 그거랑 관련이 없나요? 그 정부에서 한글만 너무 뜬금없을까요? 엑셀만 쓰든 워드만 쓰든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들은 다 기관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수주 계약을 맺죠. 근데 그거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차트를 이렇게 줄여와가지고 지금 줄여서 여기만 보는 거지만 크게 보면은요. 얘가 처음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IPO 이름이 또 기억 안 나네. 상장 날 가격에 비하면 반토막도 더 아래로
그냥 쭉 흘러내려와 있어요. 이 종목이. 크게 보자면 저거 피디님이 보여주시네요. 저렇게 보여줘요. 사실 뭐 정부에서 20억의 뭐 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호재성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이슈였다면 쟤는 이미 추세 전환을 했었어야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에 속하는 거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만 진입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급등했어요. 방산 때문에. 한글과 한컴 라이프 케어가 이런 거 잘 이용하면은 단타 치시는 분들 정말 수익률 좋게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단타성, 테마주 이런 거는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비중 5% 이상 넣지 마세요. 초기 진입. 왜냐면 나중에 추미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한번 고꾸라지면 이틀 만에 30%? 당연히 빠지죠. 당연히 빠져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길 바래요. 급등하는 게 꼭 내가 진입하면 급락 나오거든요. 이거 내일 진입해야 돼요. 이미 이렇게 썼는데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종목 들고 와요. 경각심 일깨워 주려고. 아셨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종목은 바로 LIG 넥슨이에요. 이거 우리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 있어서 조금 지켜보고만 있는 종목이고 지금 LIG 넥슨을 제가 얘도 수없이 공략을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하나 에어로랑 LIG를 얘 둘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들이 방산에서 좀 조단이 있는 기업들이 차트가 다 비슷해요. 엠파 파동 나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LIG 넥스원도 갖고 온 거고 또 다른 종목을 제가 하나를 더 갖고 왔지만 그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자리들이 왜 그러냐면 방산 이슈가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방산 이슈가 하루짜리 이슈가 아니에요. 그게 기업 수급에서 나와요. 기업 수급에서 보면은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뭐 여기를 예를 들면은 지금 6월 초부터 쭉 기관들이 연속적인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무게감 있는 이슈구나. 이 이슈들이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사실 저 이슈가 우리한테 오는 거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관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지. 이게 언론에 풀릴 거라는 걸. 그래서 제가 그 기관 수급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이슈가 터지고 보면 얘네들은 며칠 전에 들어가 있거든. 며칠 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제로 소멸성 이슈라면 빠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도 지금 21일평 이 노란색 선이 우상향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쫙 틀었고 61일평도 우상향 잘 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 있지만 이 회색 선이 가장 중요해요. 장기 이평선 241평이라서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단기적 전고점 향해서 갈 겁니다. 이거 보유 중에 목표 저기라 그랬어요. 저 종목이라 그랬어요. 안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나 목표가 전고점 봅니다. 최소. 최소 전고점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요 방산 쪽에 제가 지금 이것도 사실 우리 보유 종목이에요. 근데 이름을 가린 이유가 아, 얘가 큰일을 한번 할 것 같아. 큰일을 할 것 같아. LIG 넥슨보다 지금 차트 좋고 수급도 좋고 수급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간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종목이 그 봐봐요. 아까 그 LIG 넥스원이 LIG가 시총이 2조가 채 안 돼요. 2조가 안 돼요. 근데 얘는 3조가 넘어요. 정확하게 3조 4천억 정도 돼요. 약이에요. 약 3조 3천 뭐 어쩌고인데 3조 4천억 정도 돼요. LIG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근데 기간의 수급이 저렇게 좋아요. 시총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이 수량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렇게 무거운 금액을 수량을 이렇게 많이 해서 기관이 매수를 한다? LIG보다 좀 더 저는 지금 얘가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름을 가리고 나온 겁니다. 지금 저 때부터 작년 7월부터 상승 추세는 쭉 이루어져 와 있어요. 이 회색 선이 이제 추세선 삼아서 241평 따라서 지금 추세선을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 진입하셔도 무방하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얘가 21평 지지받으면서 딱 떴거든요. 확대해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얘가 빌빌빌빌 거리다가 21일평 지지받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차트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LIG 넥스원도 펼쳐놨을 때 방산의 지금 차트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엠파 파동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엠파 파동 가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웬만하면 정고점 부근으로 볼 생각입니다. 저는 목표가를 보통 큰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저렇게 잡았는데 어떤 날 2차 VI까지 왔어. 팔아야지 그때는. 그때 팔 거예요. 목표가는 여기로 대충 잡아놓지만 대략적으로 잡아놓지만 가다가 뭔가 이슈가 터져서 폭발적으로 급등? 아 팔아야지. 응, 그건 좀 기억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 종목,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선인연구원님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이 종목도 그래서 완전히 기대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방산 일단 벌써 30분이네. 방산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다음 섹터 가기 전에 앵커님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첫 번째 특징 섹터가 방위산업, 방산이었습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좋다라는 특징적인 부분 아주 또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또 봐주셨고, 여기 안에서 단타적 접근으로 좋은 종목 한컴 라이프케어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내일 접근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LIG 넥스원도 너무 좋지만 더더욱 보기 좋은 종목,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기관의 수급 기가 막히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관심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 또 들어갈 수 있는 타점 전략도 세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관심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 섹터 알아봐야죠. 오늘 이 섹터는 계속 강세를 이어갔어요. 2차 전지 안에서 전기차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굉장히 탄력을 가져갔는데 그쵸.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충전소는 참 이 마지막에 가져가는 탄력을 가져가는 계속 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얘가 가져가고 얘가 가져가다가 마지막 순서라고 할까요? 충전소는 사실 2차 전지 이슈 안에서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가져온 탄력은 그래도 좀 봐줄 만한 탄력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게 봐봐요. 그래요. 만약 우리 전기차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하는 기업 뭔지 아세요? 혹시 딱 기억나는 그냥 SK. S트래픽 때문에 그냥 SK 네트워크스 뭔가 그룹주 안에서 다 그렇죠. 통합적으로 하니까. 봐봐. 대기업이니까. 테슬라도 어. 전기차 만드는 회사예요. 충전소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전기차지. 그렇지. 네.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있다고 해서 충전소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더 많이 가겠어요? 전기차 애들이 더 많이 가겠어요? 전기차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 이 이슈가 터져서 사람들이 테슬라에 막 집중을 하고 테슬라 충전소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에 집중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테슬라 슈퍼차저가 이제 다른 차들도 이용할 수 있다. 요걸 이제 하나 협약을 맺었다라는 말보다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별로 주목을 안 하더라고. 나는 사실 이거에 더 환호를 했는데 주유소에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사실 전에 이슈가 떴었어요. 네. 전에 이슈가 떴는데 생각보다 시장 그렇게 미적지근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에 더 폭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없는 땅덩어리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새로 하나 짓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기존에 하나씩 있는 넣는 게 그렇지. 그죠. 기존에 있는 주유소에다가 기계 하나 없애고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기만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죠. 후자가 빠르죠. 그게 더 빠르게 확산되고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이 망이 생겨버리는 건데 왜 이거는 시장이 이러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많은 투자하시다 보면은 기사 보면서 이거 내일 가겠는데 봤는데 조용해. 역시 나는 그냥 TV나 봐야 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이슈가 뜨는 건 좀 집중하기에는 아직은 좀 멀다. 그냥 차라리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집중하는 게 낫다. 끝까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크다. 네. 그게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 단타적인 관점만 가지고
이 테마주 특성은 또 이슈가 있을 때만 빡이잖아요. 이슈가 이렇게 터졌을 때 올라타서 짤감 먹고 나오든가 네. 아니면 조정받았을 때 그냥 정찰병 보내는다 생각하고 어. 한두 달 그냥 횡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넣어놓고 이슈 터졌을 때 매도. 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아.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안 갔어. 그러니까 이건 곧 언제 터질 거야 하고 진입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땐 차라리 전기차 이미 그만큼 가 있을 거예요. LNF나 이런 애들은 미리 가 있지. 전기차 키워드가 답이네요. 그렇죠. 충전소 이슈가 터져도 결국 가는 거는 전기차 애들이 갑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요 섹터를 더 세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전기차 2차전지. 자, 이것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슈퍼차저가 이제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GM 뭐 무슨 제너럴 모터스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슈퍼차저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달라요.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전용 충전기들이 있어요. 테슬라 전용만.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현대차가 테슬라 거를 못 써요. 충전기를. 근데 얘네들이 왜 이게 좋은 건가? 자, 가장 최근에 나온 그 V3 슈퍼차저라는 게 있어요. 얘 속도가 어떠냐면요. 일반적인 배터리 차량이 완충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완충이. 지금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그 초고속 충전기가 2시간 반인가? 이 정도로 들었었거든요. 마지막에 들었던 게. 근데 완충이 20분 안으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선두주자에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만 쓸 수 있었던 이 급속 충전기가 이제 GM하고 계약을 맺는 바람에 GM 차들까지도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충전소 공짜로 써요? 아니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자기 차들도 팔고 자기가들이 판 차들 충전소까지 이용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쟤네 차들까지 GM 차들까지 충전 어떤 이 요금까지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것 때문에 11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일의 미 증시에서 어떤 섹터들이 갔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우리 증시에도 그 섹터들이 같이 가요. 같이 가죠. 그런데 얘네들만 이슈가 있어? 아니, 현대차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 자본 리쇼어링이라는 말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거예요. 아, 뭘 좀 만들어야겠어. 근데 우리나라 인건비,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지금 10,000원 넘었죠? 엄청 비싸요. 아, 우리나라 인건비가 너무 비싸. 안 되겠다. 자, 태국이나 인도 같이 인건비가 싼 국가의 생산시설을 거기서 짓죠. 공장을 거기다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나게 만들고 해외에서 돈 벌어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걸 리쇼어링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을 요즘에는 좀 이제 한국말 쓰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특성상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온 사방대 기사가 다 리쇼어링으로 났더라고. 어쨌든 자, 저 7.8조 자본 리쇼어링이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대차가 해외에 있는 법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법인에 이 뭐라 해야 돼? 본사 배당액이라는 게 있어요. 본사 배당액을 4.6배 늘렸습니다. 그만큼 해외 법인에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들였던 이 배당금이 7.8조가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만약에 잉여자금이라면 우리가 주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또 생각이 나. 무상증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거를 울산에 있는 전기차 공장과 화성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자, 저 두 곳에다가 이렇게 재투자를 하는 쪽으로 이 현대차가 발표를 했어요. 재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찌됐든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업의 캐파를 늘린다,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는 나갈 데가 있으니까 늘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전기차도 같이 떴지만 이 슈퍼차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전기차 충전소에 갑자기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런 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모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현대차가 과연 테슬라랑 이런 식으로 협업 안 할까? 삼성이 가만히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몇 개 가져왔어요. 2차 전지도 희한하게 내가 갖고 온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시장의 섹터들이 차트들이 조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자, 그거 좀 생각하고 보세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정도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죠. 배터리를 이제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리튬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좀 리튬 관련주로도 이제 같이 이제 재료가 좀 섞이고 있어요. 이번에 그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85% 정도 상승을 했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친구도 지금 21일평 우상향에 성공하고 61일평 오늘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 안착을 해준다면 단기적 전고점 18만 7천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 달 만에 갑니까? 두 달 만에 갑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내려온 만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절반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항상 시총이 1조가 넘는 종목들은 단타처럼 막 몇 프로 안정적으로 간다. 그거 꼭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간 수급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 뭐 저런 애들을 잘 안 갖고 오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LNF가 있는데 LNF도 작년 지금 연말부터 계속해서 좋은 상승 추세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얘도 지금 21일평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LNF. 한번 갔던 지점은 대부분 다 가요. 무슨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추세만 살아있으면. 추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 추세만 유지 중이라면 지지받고 올라가는데 전 저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지금 제가 방송 때 갖고 나오는 종목들만 메모장에 써서 다음날 관심 종목에만 넣어놔도 대부분 다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다 제가 갖고 오는 종목이 다 거기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차트만 봐도 이거 나 뭔지 알아.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간 수급 굉장히 좋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살기 종목이 중요한데 필살기 종목 전에 앵커님 만날 시간 있나요? 만날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면 그냥 바로 갈까요? 자, 바로 갑시다. 시간이 없어. 자, 불소 하면 이거 나와야 돼, 사실. 내가 이거 PPT로 오늘 만들다가 불소를 저걸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거 하나면은 사실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주린이들 빼고는 알아야 돼요. 시총 1조 좀 넘고 하나 더 2차전지 소재 특수가스 이거는 저기 하고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리튬 2차 전지에서 전해질 소재가 있어요. 전해질 소재가 있는데 LiPF6라고 해서 요게 국내 유일 이 회사만 생산을 해요. 이 회사만. 제가 국내 유일이란 단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국내 유일로 저 전해질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있어요. 우리 전기차가 다 흥행을 했었던 게 인플레 법안 때문이잖아요. 인플레 법안의 핵심은 뭐예요? 미국 안에서 만든 자동차한테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또는 미국 안에서 만든 부품만 들어가야 된다. 중국 거 안 돼!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전해질 이 화합물은 국내에서 만든 게 수출이 가능해요. 미국 가서 안 만들어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 차에다가 팔 수 있어요. 왜? 이게 전해질이 부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성 물질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즉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 제조하는 이 기초 화합물들은 인플레 법안에 해당되는 부품이 아니다. 그래서 공짜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냥 팔아도 된다. 미국 가서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만큼 이쪽이 더 많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많이 팔리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가 올해 그 공장을 2배로 증설을 지금 하는 게 계획이에요. 지금 국내 유일 이거 생산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모자라. 팔기에 모자라서 지금 2배로 4,000톤으로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이에요. 공장이.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건 뭐 실적이야.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 나 이제 저 선임연구원님 미안한데 오늘 자꾸 선임연구원님 얘기하는데 아까 선임연구원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종목 테마주 아니에요? 이러면서 무슨 테마주? 그랬더니 여름 테마주 아니에요. 이거 2차 전지주잖아. 저는 여름 테마주로 알고 자, 특수가스 때문에 이 냉매가스 때문에 여름 테마주에도 엮여 있긴 해요. 근데 이 회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관련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여름을 왜 얘기했냐면 더블로 재료가 많다는 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블로. 여름 테마가 갈 때 우리가 위니아, 파세코 이런 애들만 볼 필요 없고 여름 테마 갈 때 이 종목도 갈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네. 차트 자리 볼게요. 21편 역시 우상향하고 있고 골든 크로스 향해서 가고 있고 역시나 상승 추세 잘 타고 있죠.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241평 안착하면 움직임 봐서 전고점까지 보든 아니면 가다가 급등 나오면 매도하든 그거는 우리가 노란 톡방에서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역시나 기관 수급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이 수급까지 이렇게 보고 우리 앵커님한테 빠르게 넘겨볼게요. 네, 오늘 필살기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챙겨주셨는데 재료가 풍부하다는 점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여름 테마가 갈 때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좀 더 챙겨주셨어요. 전해질 소재 중 하나인 LIP를 좀 제조 판매하는데 국내 유일하다는 점 좀 포인트로 잡아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명 뭔지 좀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장중에 잡아주실 매수매도 타점 전략 꼭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급 포인트도 잡아주셨죠. 그만큼 또 전문가님은 탄탄한 종목을 늘 필살기 종목으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이 필살기 종목은 언제나 좀 단타적으로 그냥 너무 짧게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늘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시니까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종목으로 좀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 꼭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또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 섹터 2가지 또 잡아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산이었죠. 방위산업 업황 자체 너무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단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한컴라이프케어 말씀을 해주셨고 LIG 넥스원도 수급 너무 좋지만 관심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관 수급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이면서 전고점이 목표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 관심 종목 궁금하시다면 역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역시 2차 전지 안에서도 관심 종목 잡아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 가져가실 수 있는 점 역시나 잊지 마시고 함께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 오락관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